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 현대문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 2월 달에 여러분 고전문학을 분석을 해봤죠. 오늘은 이제 현대문학 중에서 어제 안내한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대시를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작품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강의를 어떻게 3, 4월에 이끌어가는지 그게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안내한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어때요? 이제 현대문학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월 달에 여러분이 그때 수요 특강을 할 때 갈래론을 했죠. 문학사를. 그것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바로 지금 강의하는 것은 항상 앞에 된 걸 전제로 깔아서 공부가 밑바탕에 돼 있어야 됩니다. 자, 1, 2, 3, 4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작품을 하라. 그러니까 작품을 한두 개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임용문학을 공부를 할 때는 수능처럼 작품만 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 2월 달에 배웠던 우리가 문학사적인 거와 갈래론의 특성을 정확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첫 주에서 했던 문학교육론 할 때 성취요소를 했죠. 우리가 임용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작품 자체로 출제하기보다는 성취 요소에 따라서 바로 갈래적 특성을 이제 맞추어서 문학사적인 거와 맞추어서 나온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를 이야기한다? 맥락 수업에 따라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맥락 수업은 우리가 여러분 1월 달에 할 때 여러분 했습니다. 그죠? 공략법 할 때 여러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둡니다. 맥락 수업이다 이 말이죠. 맥락 수업이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맥락 수업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문학사적인 맥락입니다. 이 문학사적인 맥락을 먼저 공부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다른 국교라든지 우리가 문법하고 다르게 문학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문학사적 맥락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강의 구성을 잘 한번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과학적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걸 이제 잘 알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 국교론 같은 데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제 이제 이야기할 때 했던 것처럼 어때요? 1월, 2월 달에 뭘 공부를 했습니까? 바로 뭐예요? 교육과정 해설과 성취요소를 먼저 했습니다. 국교로는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해설과 성취요소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서 키워드가 다 있고, 그리고 우리 실제로 국교론을 보거나 성취요소를 보면은 국어가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교론이 제일 범위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문학 같은 것은 맥락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먼저 했다? 1, 2월 달에서 문학사와 갈래론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문학사적인 맥락이 있다 이 말이 있죠. 특히 이제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주에서 이제 첫날에 수요일 이제 그 문학 교육론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뭐다? 문화교육이다 이 말이죠. 문화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문학사는 바로 어때? 연속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 지금의 우리가 독서나 작문은 무슨 구성주의라 그랬습니까? 장르 중심의 구성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장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서 국어에서 쓰지 않던 장르 말을 썼다. 그 장르는 실제로 어디에서 쓰는 말입니까? 문학에서 쓰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학에서. 그런데 그 장르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국어에도 확장돼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가장 어떻습니까? 글의 유형, 장르가 잘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처럼 그런 문학의 장르의 개념을 다른 국어에도, 그렇죠. 글의 유형 개념에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 구성주의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사회 구성주의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대화 구성주의를 갔다가, 이제는 뭐다? 장르 중심의 구성주의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너무 구성주의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식주의를 간과한다면 기본 틀을 간과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학습이든 사회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습니까? 독자 중심에 그 다음에 어때요? 바로 그때그때 상황, 이제 맥락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기본 틀이 자꾸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가면 그 형식주의의 틀을 다시 접목을 하자고 한 게 바로 뭐다? 장르 중심입니다. 그러면 장르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서에서 과정, 사고 과정처럼 어때요? 바로 어떠냐면 상향식도 아니고 하니까 하향식을 중심으로 너무 하니까 상향식이라는 글의 기본 요소를 잡고 어떻습니까? 흐트러뜨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나 문장이나 문단의 개념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배경 지식만 가지고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뒀지 실제로 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자꾸 간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뭘 공부를 합니까? 상호작용식이라는 것을 독서할 때 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문학도 어떻습니까? 구성주의에 의해서, 즉 독자의 어떤 뭐다든지 효용성에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그랬잖아요. 효용성에 초점을 두다가 보니까 문학 작품의 고유의 본질이 자꾸 훼손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이야기하다? 소비자라는 독자를 중심으로 이제 끌어가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본의 틀을 뭐다? 잘 유지를 하고 그것을 어때? 우리 시대 변화에 맞게끔 자꾸 잘 개선해 나가자. 그래서 장르 중심이라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르는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배웠었잖아요. 뭐다? 장르 중에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면 담화 관습. 그러면 담화 관습을 특히 더 중요한 게 문학을 우리 문학 교육할 때도 이야기했죠. 문학의 본질 할 때도 문학은 바로 뭐로 돼 있다? 형식과 내용의 복합 구조물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갈래나 장르가 고유한 뭘 가지고 있다?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담화 관습. 특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전 문학사는 현대 문학사하고 다르게 현대문학은 우리가 갈래를 분류를 할 때 몇 분류를 합니까? 4분류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전문학은 우리가 4분류법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고전문학은 우리가 갈래를 나눌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통시적인 갈래 개념을 쓰라 그랬죠. 통시적인. 그래서 우리는 고대가요다, 향가다, 고려가요다, 경기체가다, 뭐 악장이다, 시조다, 가사. 이 개념은 뭐예요? 통시적인 갈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4분류법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역사 산물 속에서 나온 갈래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는 문학은 뭐와 직결되고 있다는 거야? 우리의 문화와 직결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문학 교육을 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은 문학 사적인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1월 달에 뭘 먼저 배웠다? 바로 문학사와 갈래론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바로 뭐 하는 거야? 문학은 바로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한 가공이라 그랬죠. 자, 또 어제 금요일 이제 수요일날 했던 잘 보세요. 문학의 본질. 문학의 본질을 알 때 뭐예요? 문학은 첫 번째 본질이 뭐였습니까? 문학은 바로 의미 있는, 현실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형상화한 뭐라고 배웠어요? 언어예술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현실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골라서 택해서 그걸 형상화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이다. 이걸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 문화라는 것은 현실이 된다. 현실, 세계가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작품 속에는. 그래서 바로 문학은 문화산물이라는 거예요. 문화산물.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문학 공부라는 거는. 지금은 전부 모든 게 뭐예요? 맥락 중심의 수업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어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바로 뭐나 사회 구성주의, 대화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맥락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성주의도 인지 구성주의는 바로 뭐가 됩니까? 전략 중심입니다. 그죠? 전략 중심. 형식주의는 기능 중심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 구성주의나 대화 구성인데 맥락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어제 독해할 때도 바로 어땠습니까? 맥락을 중시하라. 독서 상황의 맥락을 중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맥락 요소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학도 맥락을 굉장히 중시한다. 맥락을 중시한다. 그러면 요것을 이제 기반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작품을 분석을 할 때도 요게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만 이 문학이 갈래고 있는 갈래라든지 문학사적인 바로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고유한 담화 간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학사는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다? 문해사조죠. 문해사조. 문해사조입니다. 문해사조와 굉장히 많은 거야. 연결이 밀접하다. 현대문학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1월 달에 할 때 각 갈래마다 공략법을 이야기를 해. 현대문학은 뭐다? 갈래와 뭐가 중요하다? 바로 많은 거예요. 문해사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학사가 중요하다. 문해사조가. 근데 고전문학은 바로 뭐예요? 갈래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향유계층이 중요하다 그랬죠. 향유계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향유계층이 우리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전부 다 평등이에요. 절대 다수입니다. 같은 왜 계급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고전문학은 봉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계층. 그러니까 계층마다 향유하는 뭐가 달랐다? 문화가 다르고 문학이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많은 게 문화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선택의 문제지만 계층 때문에 내가 그런 문화를 못 누리는 사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걸 잘 기억을.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제 이제 수요일 날 배웠던 것처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바로 뭐 하는 게 문학 교육론과 그다음 성취요소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본질을 물을 때 이 작품은 뭐를 물을 것인지 그걸 이제 찾는, 그게 이제 임용문학입니다. 알겠어요? 수능문학하고는 틀리다는 걸 명심하세요. 임용문학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문학 본질을 배우고 나서면 그 다음 뭘 배운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많은 게 수용과 생산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이론과 생산 이론에 대한 걸 이제 배웁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때는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수용할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해와 감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와 감상. 알겠죠? 이해와 감상. 그 다음에 생산한다는 것은 바로 많은 게 창조적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창조적 변형이라 그랬죠. 비판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독서 사고를 잘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바로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와 감상적 이해는 수용 쪽에 해당합니다. 수용 쪽에.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비판적 이해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 어때요? 바로 창조적 이해는 어디 쪽에 가깝습니까? 바로 생산 쪽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 생산한 재구성한다는 것은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구성하려면 바로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잘된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제 시험에 작년에 나왔던 것처럼 뭐가 되나? 전통을 개성한다는 자체가 창조적 생산이죠. 그러면 전통 개성은 여러분 작년에 시험 친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긍정적 개성이 있고 부정적 개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작년에 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연보의 어부단가와 어부사시사가 그렇잖아요. 뭐를 긍정적으로 개성을 했고 뭐를 부정적으로 개성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개성한 게 있고 답습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답습은 옆에가 좀 있습니다만 그대로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전통 문화를 그대로 오늘날 되살린 것도 있고 그 다음 그것을 시대 맥락에 맞게끔 재구성한 것도 있다 이면 그 재구성한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부정적 개성이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럼 그걸 머릿속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배운다 그랬어요? 바로 문학교육론에 뭘 배운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한국 문학에 대해서 특질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질을 배울 때 문학과 삶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 교육론과 성취요소를 4주에 걸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학사와 갈래라는 암기 지식을 바탕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뭘 합니까? 문학의 교육론, 문학의 본질과 그게 이제 교과론과 같습니다. 지식, 그 다음에 바로 기능, 실제를 어떻게 돼 있다? 지식과 그 다음에 수용 생산과 그렇잖아요. 한국 문학의 특질과 그 다음에 바로 문학과 삶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내용 체계가. 그 다음에 실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4분류의 장르가 됩니다. 서정 장르, 그 다음에 서사 장르, 그 다음에 많은 게 극갈래, 그 다음에 교술갈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제가.
실제가 바로 네 가지 갈래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문학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평가가 되는 거, 교수학습법이 되는 거고 평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도 어디에 맞춰서 교과의 그런 과정으로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야 문학이 공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우리가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바로 뭐야? 상호 텍스트성, 이제 텍스트적 맥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상호 텍스트 맥락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돼야 이제 우리는 뭐 이게 또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맥락 수업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본질을 정확하게 조금 잘 알고 우리가 문학을 공부를 하고 작품을, 특히 현대문학입니다. 고전문학은 우리가 이미 틀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옛날에 수능식으로 하든 지금식으로 하든 똑같습니다. 문법하고 똑같아요. 고전이라는 게 전자가 법전자라 그랬잖아요.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재구성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문학은 수능식 공부든 선다형 공부든 서술형 공부든 그렇잖아. 논술형 공부든 공부 뭐예요? 방법이 똑같아요. 고전문학은. 문법도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문법 공부 똑같잖아요. 수학하고 똑같습니다. 수학은 객관식으로 내든 주관식으로 내든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단지 풀이 과정을 종이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 차이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수학이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전문학은 뭐 어때요? 시험이 어떤 유형이 나오든 공부 방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현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유형에 따라서 그만큼 공부 방식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머릿속에 잘 그려두면서 우리가 현대 작품을, 현대 문학 작품을 공부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1월 달에 그 내용을 안 들은 사람 꼭 들으세요. 그렇잖아요. 합격하려면 들으세요. 그렇잖아요. 합격하려면 듣고 반드시 그 문학사와 그 다음에 갈래론을 반드시 숙지를 하라면 그게 바로 어디 있습니까? 이 공략법의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수요일 날은 문학총론의 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총론과 이 공략집에 있는 문학의 갈래론의 지식을, 성취 요소를 정확하게 외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외운기 전제하에서 작품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작품이 그걸 외우지 않는 상태에서 작품이 들어가면은 분석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분석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이제 독서할 때 이야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맥락에 맞지 않는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 능력만 강화됐지 실제는 시험은 바로 뭐야? 못 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나는 작품을 연락이 분석을 잘하고 했는데 실제 답을 쓸 때는 나는 못 쓰겠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목적에 맞지 않게끔 작품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어제 여러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경지식 활성화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나 목적에 맞는 적확한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고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잡다한 배경지식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정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한다면 가능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명심하고 이제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뭘 하라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땠습니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은 어제 여러분 이야기를 했죠. 능동적인 독자나 능동적인 수험생.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능동적인 문학의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라면 문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입니다. 한번 그 말을 그대로 여러분 투입을 시켜보세요. 능동적 독자를, 능동적 문학의 수험생들을, 그럼 문학 그렇잖아.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대로 병치시켜 보세요. 그래 어떻습니까? 유추해 보세요. 바로 뭘 하라 그랬어요?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라 그랬죠. 됐나요? 그대로 보세요. 배경 지식, 경험. 그러면 배경 지식은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바로 문학사와 갈래와 문학 교육론과 문학의 성취 기준을 배경을 먼저 알아야 작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뭘 하라 그랬습니까?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단계별로 뭘 활용하라 그랬어요? 전략을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전략을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단계별로 전략. 그러면 여러분 바로 문학을 푸는 뭐는 게 전략. 그게 활동지를 여러분 아마 줬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활동지 여기 오늘 프린트 있죠. 여러분 이제 고전 문학을 할 때도 여러분 선생님 만화 작품 분석 카드를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는 게 문학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문학은 뭘 이야기한다? 문학의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걸 어떻게 해서 전략을 사용해서 그 다음 뭐 하는 게 목적에 맞게끔 맥락에 맞게끔 뭘 하라? 분석하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그 전략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신의 그런 수행 과정을 뭐하라? 초인지하라 그랬죠. 점검하고 뭘 하라 그랬어요? 조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뭘 한다? 바로 가장 짧은 시간에 뭘 사용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하죠. 그 학생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 능동적인 독자, 능동적인 수험생이다.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바로 문학의 학습자는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것도 배경 지식이 바로 목적에 맞는 배경 지식, 적합한 배경 지식을 끌어와서 그 다음 기능, 단계별 전략을 활용해서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러한 전략을 확인한 것을 초인지 점검 조절해서 목적에 맞게끔 중요도를 이제 설정을 해서 우리는 학습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능동적 수험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그대로 이름대로 따라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름대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남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까 상호 텍스트 그랬죠. 자기의 학습 방법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자기의 학습 방법을 고집해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게 매수를 하고 있다. N수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자기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 왜 다른 사람은 합격을 하는데 자신은 합격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에 많은 게 자기 학습 전략을 수정을 안 해서 그래요. 수정을 안 해서 그렇다 이 말. 그러니까 합격이 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자기가 바꿔야 됩니다. 점검 조절하라 이 말. 그러니까 몇 년 똑같은 학습법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운이 없다. 조금만 나는 아쉽다. 이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시험을 합격을 인생을 사는데 운으로 맡깁니까? 그럼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런 준비를 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합니까? 바로 분석. 자, 지금 그래서 학습 단계별로 하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학습하는 단계가 뭡니까? 1, 2, 3, 4월 동안 뭐 하라 그랬어요? 분석하고 예측하라 그랬죠. 그러면 시험 나올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험 나올 걸. 여러분은 이야기도 항상 이해했지만 지식을 확충하는 게 아니다. 시험 나올 걸. 그러면 시험 나올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많은 게 바로 기출된 많은 게 유형을 잘 봐라 이 말입니다. 유형. 그러니까 그게 이미 여러분 안내되어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기출된 어떻습니까? 안내되어 있는 방법을 잘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랬잖아요. 이 안내를 여러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잡고 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적중도가 높을까요? 그러면 왜 자신은 이렇게 많은 게 똑같은 적중도를 주는데 자신은 왜 못 맞췄을까 이 말이야. 그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똑같은 바로 출제되는 작품을 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합격을 하는데 왜 자신은 못했을까 이 말. 그걸 여러분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선생님들 보세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한 10년째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첫 해부터 지금까지 작년에 여러분 합격자 수가 몇 명입니까? 43명입니다. 이는 기적적인 거예요. 43명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적중도를 한번 보세요. 거의 퍼펙트하게 문학은 거의 다 적중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데 똑같은 모의고사를 하고 똑같은 문풀을 하고 하면서 문제를 했는데 자신은 못 썼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자료처를 보세요. 그걸 똑같이 했는데 왜 자기는 그것이 기억이 안 나고 답을 못 썼을까 이 말이야. 그러니까 했는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방법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강의를 들으면서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뭘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이 이제 모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석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 합격자 선생님들의 바로 방법을 한번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저 1단계로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합격자 선생님 강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역별로, 그렇잖아요. 연차별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게 이 합격자 선생님의 모든 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보다는 뭐가 합격되는 변수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뭐다? 그런 요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 속에, 지금의 지식 속에 조금만 뭘 주면은, 변화를 주면은 뭘 할 수가 있다?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학습을 하면서 가장 이 학습하고 뭐다? 밀접한 방송 프로그램이 대부분 음식 프로그램입니다. 백종원의 그런 프로그램, 솔루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가끔 보면은 대박집 있죠. 거기 보면은 뭐를 하나를 바꿨더니 대박집이 됐다. 이런 게 뭐 음식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그게 양념장을 하나 바꿨더니, 뭐를 하나 바꿨더니, 그러면 원래,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바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원래는 그 사람이 뭐다? 다 장사 그대로 해요. 레시피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공부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잡이 장사가 안 됐었다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런데 요거만 조그만 한 개 바꿨더니 그만 손님이 기존에 없던 것도 끊어지게 많더라는 겁니다. 대박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 학습에 지식이 모자란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만큼 다 알고 있는데 그 조그만 미묘한 거 한 개를 딱 바꾸니까 포인트를 잡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대박이 돼요. 그만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종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솔루션을 줄 때 아예 뜯어고치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아주 좋으니까 요것만 조금 손 맞고만 그 다음 그 사람이 솔루션하고 나면 그 골목이 보세요. 살아나고 그 집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엄청난 손님이 미어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런 솔루션을 하고 나서 계속 지속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장사가 잘 되는데 채 1년도 안 돼갖고 1년 할 때 1년 후에 점검하러 가대요 보니까. 그러면 또 팔이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영락없이 보면은 솔루션 한 대로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학습 태도를 그대로 유지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유지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다는 거는 바로 그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합격자들이나 선생님이 지적한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걸. 그 다음 거기에서 뭐가 가장 포인트가 된다. 가장 결점이 뭐다.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하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아슬아슬한 게 0.1점이 여러분 10점 차이하고 똑같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착각 속에서도 큰 착각이 나는 0.1점, 2점 차이가 되면 한 문제만 맞추면 된다. 그 한 문제가 여러분 전체 문제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0.1점이라도 0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한 의식이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장사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경력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잘합니까?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솔루션 받을 때 보면 나는 몇 년의 경력자다. 내가 몇 년에 있는데 외국에 가서 하는 거야.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왔다. 뭘 해왔다. 그래도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여기서 찾으세요. 알겠죠? 이 사람들한테서. 왜? 나보다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찾기가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아깝다고 하지 마세요. 투자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주의가 되면 어느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문제 해결에 작문할 때도 옛날에 어떻습니까? 형식주의 작문은 몇 단계였어요? 과거에는. 내용 생성, 조직, 표현 3단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성주의가 되면서 문제 해결식 작문을 공부를 할 때는 무슨 단계가 들어갔어요? 계획하기 하고 점검하기, 고쳐쓰기가 들어갔다. 그 중에서도 바로 뭘 많이 하라 그랬어요? 계획하기를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성주의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용 생성하고 뭘 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데 집중을 두는 게 아니라 뭘 하라? 계획하기 할 때. 계획하기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목적을 설정을 하는 거죠. 목적을 설정을 해서 바로 어떻습니까?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 계략적인 계획을 짜는 겁니다.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면 나는 임용을 1년 합격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많은 게 과연 결과를 예측해 보죠. 과연 내가 합격을 한다.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합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자문을 해보세요. 자문을.
진짜 합격을 내가 딱 할 건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봐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 나 합격할 수 있어. 이게 자신 있게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자문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내가 그래 합격할 거야.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답을 얻었으면은 거기에 맞는 계략적인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 계획을 짜라. 그 다음에 그다음 뭐라 그러죠? 두 번째,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뭘 하라 그래? 계략적 계획을 짜고 나면 이제 뭘 계획을 세우라 그랬어요? 바로 내용 생성 계획. 그럼 내용 생성 계획이 우리가 공부로 치면은 바로 배경 지식을 확충하는 뭐는 거야? 계획을 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짰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이제 우리가 자료를 내용 생성했으면 그걸 조직해야 되죠. 그러면 어제도 배웠었잖아요. 바로 뭐 하는 게 스키마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스키마를 내가 얻었으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조직화하라 그랬죠. 그래서 조직화가. 그래서 스키마라는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습득한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구조화된 덩어리를 스키마라 그랬잖아요. 지식의 총체라 그래요. 구조화시키라는 구조화. 그러니까 이 조직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체계화, 구조화시켜서 머릿속에 들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다? 배경지식을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경지식. 그 다음에 뭘 봐라는 거야? 작품을 보라는 겁니다. 작품을 본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배경지식을 쌓는 행위잖아요. 내용을 생성하는 행위잖아요. 내용을 생성한. 그러면 내용을 생성하려면 무슨 요소로? 분석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석 요소별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내용을 생성. 그게 작품 분석. 그러니까 작품을 분석하는 건 중요한 게 작품을 바로 어떻게 분석.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선생님이 분석표를 주는데도 이 분석 요소를 못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석 요소를. 그렇죠. 1, 2월 달에 여러분 고전 운문을 할 때도 이 요소를 줬는데 그걸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종이 조금만 보고 있지 이걸 못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를 안 주면 자기가 분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이게 여러분 이제 써보라고 활동지를 주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이 외우고 작품을 딱 보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어떻게 구조화돼서 그것이 분석이 자동적으로 돼야 됩니다. 즉 사고구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구술이. 근데 이 요소를 못 외우고 있다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독서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바로 구성 요소를 알아라 그랬잖아요. 글의 특성, 구성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시를 배우니까 현대시의 뭐를 알아야 돼요?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성 요소별로 작품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안 외운 상태에서는 작품을 아무리 참고서를 보고 해설서를 분석해도 자기께 안 된다는 겁니다. 구조화가 안 된다. 이걸 여러분 꼭 이 합격자를 보고 뭐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를 하나 바꿨더니 대박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다가 학습 방법에다가 이 사람들의 말, 아까 적중도, 그 선생님들의 분석강, 이걸 듣고 하나의 팁을 찾으란 말이야. 나는 뭘 바꿀 것인가? 알겠죠? 안 되면은 선생님한테 상담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자기 학습을 털어놓고 솔루션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솔루션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바로 가장 큰 단점이 뭔지를, 뭐를 바꿔야 될지를 바로 자기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점검을 받으라는 겁니다. 점검.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뭘 합니까? 평가를 할 때, 2차 수업을 할 때 뭘 받으라? 전문가 장학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장학을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구하고? 합격자나 뭐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같은 동료보다는 합격자 선생님한테 동료 장학을 받으라 이 말이야. 동료 장학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문가 장학을 통해서 뭘 하라? 확정을 하라는 겁니다. 확정을 하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은 문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한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자, 전체 우리 강의 커리큘럼을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월부터 우리는 몇 월 달까지? 4월 달까지가 무슨 단계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그렇죠. 분석하는 단계라 그랬죠. 분석하고 바로 예측하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쉽게 말하는 기초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기초과정. 그래서 1, 2월 달에는 우리 고전문학을 합니다.
고전문학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3, 4월 달에는 현대문학을 이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3월 달 한 달은 현대시를 할 겁니다. 현대시를. 알겠어요? 4월 달 한 달은 우리는 뭘 한다? 현대소설을 이제 할 겁니다. 현대소설을. 그러니까 요것을 하는데 요때는 이제 우리가 뭘 한다? 아까 말해 문학사적으로 아니면 그렇죠. 갈래적으로 가장 대표 문학사적으로 갈래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장 대표작을 우리가 할 겁니다. 대표작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학에 대한 본질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 6월 달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심화문학을 갈 겁니다. 심화문학.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한다? 심화문학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작품의 기본 작품보다는 이제 뭐예요? 여러분 특수한 작품입니다. 알겠죠? 이 기본 작품을 해서 변형할 수 있는 거. 변형. 그러니까 5, 6월 달에는 2달 동안에 이 장르 4개를 다 할 겁니다. 이 금요일 날. 알겠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은 특강은 뭘 한다? 기출과 바로 뭘 한다 그랬죠? 교과서 한다 그랬죠? 수요일 날은 계속. 그래서 문학은 양이 많고 점수가 배점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틀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부족해요. 형태 자체가. 그래서 금요일 날 강의는 작품 분석 강의입니다. 그래서 1, 2, 3, 4의 기본 작품을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5, 6월 달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갈래. 그렇죠.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고전 문학을 다 할 거고 6월 달에는 현대 문학을 할 겁니다. 심화 작품을 그렇게 이제 진행할. 그 다음 7, 8월 달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문풀을 할 거다. 고전 문풀, 그 다음에 뭐다? 이제 그다음 현대 문풀. 그것도 이제 7월 달에는 고전 문풀을 할 거고 그다음 8월 달에는 바로 뭐에 현대 문풀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정리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날은 바로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기본 강의. 그래서 항상 금요일 강의는 바로 뭐예요? 선생님이 수요일하고 연결을 시켜 놨잖아요. 그랬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기본 강의를 바탕으로 작품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학은 전체죠. 그래서 문학이 별도로 바로 많은 게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종합반을 듣는 사람 종합한 게 있지만은 문학만 해서 그렇게 패키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제 좀 알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는 그러면은 이제 현대 문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현대 문학을. 자, 이거는 여러분은 뭐 할 때 배웠습니까? 바로 뭐 1월달 할 때 여러분 갈래론 할 때 여러분 배웠죠.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갈래론 할 때 이 도표가 책에 문학 총론책에 지금 뭐 수요일 날 쓰는 문학 총론책에 갈래에 보면 있습니다. 제일 앞장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요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시 하나의 작품이 나오면 자 오늘 여러분 뭘 한다 그랬어요? 오늘은 요걸 하잖아요. 작품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작품이 하나가 딱 되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해에게서 소년이다 아니면 동신가다 이렇게 여기 작품에서 동신가다 이렇게 하나 작품이 딱 선정이 되면은 이 작품이 있는 바로 뭐냐 첫째 이제 문학의 뭐예요? 갈래죠. 맥락이죠. 바로 뭘 이야기한다? 바로 이것에 바로 어떻습니까? 갈래가 뭔지 사조가 뭔지를 먼저 떠올려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의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어떤지 그 다음에 작가의 의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독자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문학 감상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바로 뭐예요? 형식 요소, 시가 가지고 있는 형식 요소와 그 다음에 뭐야? 내용 요소와 그 다음에 표현 요소를 같이 이제 알아둬야 돼. 이것이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뭐야? 분석이죠. 그래서 문학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복합 구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신가가 가지고 있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고 내용은 뭐고 표현이 뭐다가 딱 떠올려야 됩니다.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작품을 이제 뭐하고 문학사와 갈래론과 맥락 수업으로 그러면 요거는 바로 뭐야? 감상 이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뭐 하는 게 분석 이론이 되는 거고 작품 자체를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맥락 수업이 되는 겁니다. 맥락 수업이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뭐예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아직까지 못 외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눈으로 한번 읽고 있다. 이거는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다 들어앉아 있어야 지금 작품이 들어가란 말이에요. 작품을 볼 때 이것이 전제가 안 돼 있으면 작품을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배경지식이 구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다?
암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암기가 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본 거는 기억이 나는데 답은 못 쓴다. 여러분 항상 상담하고 그래. 선생님이 이거 많은 거 공부를 다 이거 할 듯 말 듯 하는데 답을 쓰려면 막상 많은 게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답이 안 나온다. 이게 바로 이렇게 많아. 구조화된 지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문학 총론책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거 보면 그걸 외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작품을 볼 때는 작품의 감상 이론과 작품의 바로 뭐 분석 이론과 그 다음에 맥락 이론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 공부가 됩니다. 요것을 해놓은 게 바로 뭐예요? 요 방법으로 해놓은 게 뭐가 됩니까? 이 분석 카드단 말이에요. 분석 카드. 그러니까 이 분석 카드를 여러분 뭐예요? 작성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분석 카드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예요? 카페에 보면은 여러분 뭐나 상호 텍스트 방이 있습니다. 활동지에. 그래서 꼭 여러분이 한번 뭐예요? 대표적으로 매일 올려도 좋고 매일 작품을 매 작품을 그래서 여러분들 한 것 중에 꼭 뭐예요? 자기가 한두 편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 인강생, 직강은 선생님이 바로바로 뭐 하는 게 선생님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데 바로 어때서 인강생은 반드시 올려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학습 태도라는 학습 능력이 어떤지 선생님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의 분석 카드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 상호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분석하는데 그걸 뭐 참고서 뺏기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범답을 쓰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올려서 자기가 연습한 거를 그렇게 해서 서로가 올려놔놓고 그랬잖아요. 서로가 한번 자기가 올린 거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거하고 서로 보면서 여러분 보면 공유를 잘 안 하는데 공유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회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사회 구성원과의 어떻습니까? 구성원끼리 뭘 하라? 의미 구성을 대화에 의해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카페방에서 이 활동지를 이제 작품을 현대문학은 이제 고전을 외워보면 되니까 뭐 활동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현대문학은 어떻습니까? 주제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올려서 꼭 같이 이제 인강생도 올려서 여러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현대시 분석, 이거는 어디에 있다? 아까 말했듯이 뭐는 문학 총론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갈래론을 보면 다 있으니까 앞에 그걸 외우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합니까? 자, 강의를 하는데 이제 현대 이제 문학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강의를 이제 해나가는지 보세요. 바로 뭐나 여러분 책을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 바로 뭐나 갈래론의 지식은 이 공략법에 있습니다. 이 공략법 책에.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있으면 이 공략법과 문학 총론책을 보고 거기에는 문학사가 들어있으니까 총론에는 갈래론하고 그러면 여기는 갈래의 기본 지식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전체의 한 장의 구조화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머릿속에 다 외워야 돼요. 실제적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외우고 내가 합격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암기입니다. 공부는. 알겠어요? 무조건 암기하세요. 일단은 외워놓고 뭐 다른 모르면 일단은 외워놓고 시작하세요. 외워놓고 수험생은 백지에 답 쓰는 거니까 안 외우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일단은 완벽하게 사고 구술할 수. 그 다음에 또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뭐다? 필기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도 쓸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외우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 두 개가 동시에 안 되면은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형태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현대시나 이 작품은 이 두 개입니다. 이걸 잘 가져오세요. 알겠어요? 이거는 작품 분석집이고 이거는 뭐예요? 작품집입니다. 이 작품집이 있어야 돼요. 작품집이. 이거는 여러분 이야기했죠. 지적재산권 때문에 이 작품을 여러분 이 책에 실을 수. 이거는 시중에 어디 출판사에 가면 다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서점에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 사이트만 이 책이 별도 코너가 또 있습니다. 별도 코너에 보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꼭 해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귀찮으면은 이 작품의 순서대로 작품 다운받아가 엮든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본인 의사대로 갑니다. 알겠어요? 자기가 이 순서대로 이 작품을 그거는 작품이 어디든지 흩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프린트를 다운받아가 엮든지.
그랬잖아. 기존에 책이 있으면 그걸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카드를 이제 우리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몇 달 되어 있습니까? 현대문학은 전부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째, 오늘은 언제까지? 1900년대와 언제까지? 1920년대까지 작품을 할 겁니다. 작품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주차 다음 주에는 1930년대와 40년대의 작품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랬잖아. 30년대와 40년대를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쉽게 말해 이육사까지 할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주째는 50년대와 60년대 작품을 이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주째는 뭐예요? 70년대 이후.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까지 이제 2000년대까지 이제 작품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2000년대 시험 출제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70년대 이후 작품 이렇게 해서 4주에 걸쳐. 그러면 이 많은 작품을 다 하느냐?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야기했잖아요. 연도별로, 작가별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출제 확률이 있는 걸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걸 이제 공략법에서 여러분 선택을 먼저 보아옵니다. 공략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1,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항상 펼치는 않고 그걸 여러분 먼저 선정을 할 거예요. 출제된 작가나 작품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비껴가면서 그 다음에 기본 작품을 우리가 언제 3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작가의 예외적인 작품, 대표작이 아닌 예외 작품을 우리가 조금 할 겁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한번 보세요. 기출이 예전하고 다르게 대표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갈래별로. 그렇잖아요. 작가별로 대표작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작품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조건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거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은 문학은 바로 작품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못 푼다. 이거는 아주 하급수가 내는 출제위원들의 문제입니다. 작품 자체를 난해한 걸 내가지고 학생들한테 수험에 난도를 주는 거는 그런 하급수의 출제자들입니다. 그런 무식한 놈들이 출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를 잘 낸 겁니다. 그 작품을 보고 마는 게 어렵다고 느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작품이 생소하다고 느낀 사람이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답을 못 쓰고 점수가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컷이 굉장히 낮았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게 점수를 디테일하게 매기면서 더 많은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런 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대표 작품을 공부할 때 방법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하고 달랐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그러니까 작년하고 저작년하고 한번 커선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점수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채점도 정교해졌다는 겁니다. 정교해졌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은 더 쉬웠는데, 그렇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작품은 쉬웠는데 왜 점수는 낮았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답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두리뭉실한 답이. 그랬잖아. 정교한 답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출제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첫 시간 되면 여러분한테 자꾸 조금 흥분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 이야기한다? 바로 많은 게 시험을 공부를 하기 위한 방향 설정을 잘 하세요. 방향 설정을. 알겠죠? 현대사회는 방향만 잘 잡으면은 문학 작품을 이 많은 수백 편을 안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 자, 합격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하죠. 왜 1년짜리가 합격을 하고 2년짜리가 갖고 몇 년 차 사수는 왜 떨어지느냐 이 말이야. 그 작품을 몰라서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하는 게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작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서 구조화된 지식이 스키마가 적어서 그래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떨어져서 그래. 배경 지식은 많은데 문제를 분석해서 그것을 인출하는 능력이 시험 치는 전략이 부족해서 그래요. 시험 치는 전략이. 그럼 어제도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선생님 강의는 종합반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교과하고 문학은 연계가 돼 있잖아요. 문학은 여러분 자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학으로만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문학은 독서다 이 말입니다. 독서 중에서 문학은 정서 표현의 글의 한 파트일 뿐입니다. 알겠어요? 독서 중에서 어디야? 감상적 이해에 초점을 두는 많은 게 독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텍스트가 비문학적인 텍스트가 아니고 문학적인 텍스트를 바탕으로 바로 뭐다? 감상 이해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다? 바로 독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서 표현의 글을, 독서 실제 중에서 정서 표현의 글을 바로 우리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는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국어 안에 화법과 독서와 작문이 같지만은 성격이 좀 다르듯이 국어 안에 문학의 성격도 좀 다르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문학이 여러분 임용 국어 중에서 배점이 제일 높잖아요. 거의 문법에 많아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점수를 못 맞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문학을 점수를 못 맞으면. 그러니까 문학 배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문학을 바로 수요일과 금요일날 강좌를 이렇게 까는 겁니다. 양이 많고 점수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공부 계획을 점수 배점별로 공부 시간을 투자를 하라 이 말이야. 시간을. 항상 뭐야? 내가 잘 알고 모르고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점수 배점별로 학습 계획을 잡아놔 놓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잘 아는 거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은 계속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점수 배점이 낮으면 바로 어떻습니까? 범위가 많더라도 그나 낮은 뭐에 하루 만에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전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공부는 난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라 이 말이야. 배점에 맞춰서 공부를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험생은 배점과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지 내가 잘 알고 모르고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시간 안에 배점 안에 많은 게 그 양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가 합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합격자의 길은 다르다는 걸 좀 명심하세요. 요걸 이제 우리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시는 이러면은 현대소설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또 마찬가지로 현대소설 공략법에 봅니다. 요거는 또 우리가 4월달 첫 시간에 할 때 또 하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학총론의 갈래론의 현대소설에 또 구성 요소가 있죠. 갈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게, 그 다음에 현대소설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4주에 걸쳐서 여러분 어때? 170년대 똑같이 나누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학습 안내를 이제 우리는 했습니다. 학습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지금 이제 1교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제 분석 카드가 있죠. 분석 카드. 분석 카드가 있으면 이번엔 어떻습니까? 작품명을 위에다 안 적어줘서. 그러니까 이 한 장만 아마 인강생들은 여러분 뭐나 자료가 다운받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다운을 쭉 하루에 이제 하루 강의하는데 이 장이 몇 장 필요합니다. 알겠죠? 최소한도 10장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작품이 많은 게 2개씩 하니까 한 20작품은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 작품을 최소한도 10장은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작품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하고는 10장이지만 여러분 작품을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많은 양을 복사를 해놔요. 알겠죠? 복사를 해놔놓고 항상 이 많은 거에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이 작품의 요소, 이게 이제 구성 요소,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공략법이니까. 그러면 문제는 요 유형 중에서, 요 요소 중에서 무슨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 요소를 답하는 요령을 익히란 말이야. 분석하는 요령을 익히고, 이걸 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는 바로 10작품을 하지만은 그렇잖아.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작품을 다 해야 되고 또 책이 없는 것까지도 해야 되니까 이 양을 복사를 많이 해 놓으세요. 이걸 형태.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을 안 적고 이 모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걸 항상, 그래서 이제 직강생들도 마찬가지 이걸 하루에 다 가지고 있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때 작품마다 분석을 해서 자기 파일처를 쭉 이제 모아라. 자기의 분석표를 모아라 이 말입니다. 파일처를. 그러니까 이 책과 더불어서 이것도 많아지겠죠. 자꾸 공부하는 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어디 붙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학습 노트 왼쪽에다가 그랬죠. 이쪽이 계속 철해 갑니다. 거기다 옆에도 오른쪽에 이제 강의를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해와라 이 말입니다. 공부할 때, 올 때. 그러면 분석은 상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 해와라 이 말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그러면 2개만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 쓴 사람은 배경 지식이 많은 거고 그 작품에 대해서. 2개만 쓴 거는 배경이 적은 거고. 그 다음 내가 많이 비어 있으면은 그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듣는데 초점을 두고
다 채워져 있으면 이것이 뭐예요? 강화시키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들어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수업을 들을지를 미리 뭐예요? 자기 자신의 내 것을 점검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활동지를 미리 해와라 이 말입니다. 미리.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학습 노트에다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반 접어서 왼쪽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알고 싶은 걸 적어오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뭘 하라 그랬어요? 바로 오른쪽에 많은 게 자기가 새로 알게 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수정한 내용, 그 다음 강화될 거,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적으면서 자꾸 역동적으로 수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능동적 수험자의 태도입니다. 능동적 수험자. 그러니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바로 이제 다음 시간 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분석을 하는데 이 카드가 분석표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분석표입니다. 알겠죠? 이 분석표를 이제 우리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선생님 수업할 때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분석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이 분석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만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전식 할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만이 여러분 작품을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분석표를, 이거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노하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만 자기가 보고 하란 말이에요. 프린트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 틀을. 그래서 이제 요것을 여러분은 뭐 하는 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 이거는 앞장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뒷장에 하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거 선생님하고는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은 바로 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 요소별로 한다. 이 활동지에다가 메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해왔으면은 바로 선생님하고 하면서 하는 게 확인을 하라 이 말, 점검하라 이 말이죠. 조절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못 해온 사람은 메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메꿀 때는 어떻게 하라? 처음에 할 때는 자기가 해온 거는 검은색.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완할 거나 보완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푸른색. 그렇죠. 수정할 것은 붉은색. 이렇게 하란 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붉은색으로 해라. 경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내가 몰랐던 것을 완전 백지 있는 것을 집어넣으면 푸른색으로 했으면 하는 게 자기가 이것은 내가 새로 알게 된 거구나. 참신한 거구나. 이런 걸 적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이 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딱 색깔만 봐도 이 작품은 내가 잘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까만 거로 해왔는데 붉은색이 많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랬잖아. 검은색만 쫙 있어. 내가 해온 것도 그러고 선생님 강의 들어도 내나 검은색만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작품이 퍼펙트한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활동한 색깔만 보고도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 작품에 자기가 자신 있는 작품이다. 자신이 없는 거다. 그렇잖아. 좀 알아줘야 되겠다. 그런 걸 자기가 나름대로 기호를 해놔라. 표시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독서 전략이잖아요. 이제 기호화 전략입니다. 기호화 전략. 밑줄 전략, 기호화 전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작품을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이 시에 바로 1900년도부터 우리가 해나갈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작품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분석표를 미리 이제 복사해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이거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예습이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양을 적게 나가겠습니다. 그래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오늘 첫날 하는 강좌는 출제가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거는 여러분 완벽하게 미리 해오라 이 말입니다. 그 작품을 다 해놓으면 다 됐고, 그래서 10분 후에 이제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